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의 정지혜입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급식, 저녁은 패스트푸드로 때우는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비만율도 평균 16.5%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도 문제지만요, 이 패스트푸드 섭취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학교, 학원 등 학업에 치여 어쩔 수 없이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청소년들.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6명 중 1명은 일주일에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와 함께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습관에 따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및 행복감 지수를 조사한 결과 과일과 채소 섭취를 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약 14% 감소했고 패스트푸드를 섭취할 경우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대로 채소 과일을 섭취할 경우 행복감을 느낄 확률은 높아지고 패스트푸드를 섭취할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자체가 이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있는 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연관성만을 연구한 거였기 때문에 한계점은 있습니다. 다만 과일 섭취나 야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행복감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슬픔이나 절망적 사고를 더 줄일 가능성이 또 높고요. 또 탄산음료나 고카페인 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또 행복감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라고 나왔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좋은 음식을 챙겨 먹도록 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국가 교육과정 내에 식생활 교육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데이라고 아시나요? 숫자 8의 모양이 포도송이와 닮은 점을 착안해 8월 8일을 포도데이로 지정했는데요. 이외에도 우리 농산물을 기념하는 데이가 참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활용해 화채 만들기를 시연합니다. 또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포도를 활용한 상품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포도 요리를 선보이는 등 포도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는 8월 8일 포도데이를 기념하여 진행됐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이름과 모양, 의미 등을 날짜와 연관시켜 소비를 촉진하는 데이 마케팅이 늘면서 농업계에서도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데이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지도는 낮은 편입니다. 삼겹살 데이, 그다음에 빼빼로 데이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기억에 선뜻 안 나네요. 네. 11월 11일 가래떡 데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농산물 데이로는 11월 11일 가래떡 데이와 농업인의 날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가래떡을 선물하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다가올 농산물 데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8월 18일은 한자 쌀미가 숫자 8과 10, 8로 풀이된다 해서 쌀데이로 지정됐고 10월 24일은 친구나 애인끼리 서로 사과를 주고받자는 의미를 부여해 사과데이입니다. 이외에도 9월 9일은 구구데이, 즉 닭고기데이, 11월 1일 한우데이 등 다양합니다. 농축수산물데이는 제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져 생산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가 축산물 저지방 부위 소비 촉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합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경북, 광주 등 전국에서 축산물 저지방 부위에 대한 식생활 교육과 캠페인, 레시피 개발 등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저지방 부위 축산물이 맛있어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가 바른 식생활 교육 교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바른 식생활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5대 실천 지침 중 하나를 선택해 교구를 제작하면 됩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참가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입상작은 9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밥보다 빵이 더 친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오늘은 쌀과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 교육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우리의 주식인 쌀. 이 쌀로 밥만 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쌀에 대해 배우고 또 쌀 요리도 한다고 합니다. 그 교육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우리나라 쌀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쌀 박물관. 도심 속에서 농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쌀 종류별 효능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백미, 현미, 찹쌀, 흑미, 정미, 녹미 다 있어요. 이 중에서 찹쌀, 제가 찹쌀을 좋아하는데 이게 찹쌀이 체력 회복에 좋네요. 그래서 그 삼계탕 같은 거에 찹쌀을 넣는 이유도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백미, 피부 미용. 제가 요즘 피부가 거칠거칠한데 백미 많이 먹으면 좋겠죠? 박물관에 놀러온 아이들도 신나게 구경하는데요. 쌀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겠죠? 박물관 곳곳을 다 둘러봤으니 이제 쌀 요리를 배우러 가볼까요? 체험관 안으로 들어오는 가족들, 굉장히 신나 보이죠?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손 씻기. 앞치마까지 매니 요리 준비 끝. 오늘은요, 저희가 여기에 있는 재료들을 다 넣어서 만두를 만들 거예요. 근데 만두인데 우리나라식이 아니라 이태리식 만두, 깔조네를 만들 건데 오늘의 요리 칼초네는 강력 쌀가루로 반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밀가루가요, 약간 노란빛이 더 돌아요. 쌀가루가 의외로 더 하얘요. 친구야, 이거 가루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 비누 같아요. 미끌미끌해? 네. 뽀득뽀득해요. 본격적으로 라이스 칼초네 만들기 시간. 칼초네에 들어갈 속재료부터 다져야겠죠?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미션은 파프리카를 엄지손톱 크기로 다듬기. 이거 파프리카랑 버섯이랑 어떤 게 다른 것 같아, 잘라보니까? 얘는 부드럽고 얘는 좀 아삭아삭한 것 같아. 파프리카 자를 땐 아삭아삭 소리가 들렸는데 얘 자를 땐 소리가 안 나. 부모님과 자녀가 팀을 이룬 이번 수업 중 유독 리액션이 좋은 아버님이 눈에 띄는데요. 한국의 음식이 이제 기본 바탕이 쌀이기 때문에 쌀을 좀 더 많이 이해도 하고 또 여기서 많이 요리법도 많이 배워서 앞으로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그렇게 재료 손질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속재료 볶기. 토마토와 양파 등 채소를 넣고 토마토 소스도 조금 첨가해주니 새콤달콤한 냄새가 솔솔. 새하얀 쌀반죽들. 얇게 펴서 도우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밀대를 사용해 쭉 펴줍니다.
맛있게 볶은 재료와 치즈도 듬뿍 올리는데요. 그리고 만두 모양으로 접습니다. 크기가 커서 모양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 만든 칼조네는 이제 오븐 속에 넣어줍니다. 쌀 가공식품 중 인기가 많은 쌀 또띠아로도 만들어 보는데요. 이거 이게 지금 쌀 또띠아인데요. 이 위에 지금 아까 조리한 토마토 소스 그리고 이 야채들을 넣고 만두처럼 이렇게 접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친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됐다. 여기다 물을 왜 바르는 거야? 난 치즈 다 넣었어요. 물을 발라야 얘를 접었을 때 더 잘 먹힙니다. 아 진짜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아 어디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또띠아는 프라이팬에 올려서 노릇노릇 구워주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맛있게 먹죠? 네, 지금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요. 오븐에서 한번 빵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죠? 노릇노릇하게 너무 맛있게 됐는데 이게 밀가루가 아니라 쌀가루로 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배달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완성이 됐습니다. 그치? 맛있어? 무슨 맛이야? 또띠아하고 토마토 소스하고 맛이 합쳐지니까 더 맛있어요. 쌀과 친해질 수 있었던 식생활 교육. 가정에서도 이어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집에서는 요즘에 솔직히 아침마다 식빵이나 토스트를 많이 해줬는데요. 오늘 느낀 거는 간단하게 쌀로도 저희가 맛있는 요리를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서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쌀 요리를 다 해서 아이들을 먹인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성장했을 때 이 쌀 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지 않는 재료들을 조금 작게 자르셔서 같이 안에다 넣으시면, 오늘도 뭐 가지나 이런 건 아이들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작게 넣어서 볶으면 아이들이 그 맛을 크게 못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식생활 개선도 되면서 쌀 요리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가치와 역사가 담긴 우리 쌀. 따뜻한 밥 한 끼로 혹은 간편한 쌀 가공식품으로 매일매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식생활 박사라입니다. 제철을 맞아서 탱글탱글 예쁘게 엉근 포도 한 알 한 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가 뚝딱인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포도 드실 때 포도 껍질과 포도 씨를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알만 쏙 빼서 드시나요? 오늘은 포도 껍질과 포도 씨를 같이 먹는 게 좋을지 또 아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비타민 A, B1 등 각종 비타민과 칼륨, 미네랄 등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또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해서 높은 에너지를 내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됩니다. 특히 포도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또 항암 작용을 도와주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요, 이 폴리페놀 함량이 과육보다 포도씨와 껍질에 최대 85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포도 껍질과 포도씨는 보통 포도 드실 때 뱉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중요한 영양소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 껍질에는 그 포도의 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있고요. 이것이 항산화 작용과 그 다음에 몸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포도 과육보다 오히려 포도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포도씨에는 대장암의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성분과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건 오히려 포도 껍질과 포도씨이기 때문에 포도를 드실 때는 이것도 같이 섭취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포도 속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씨와 껍질까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모두 먹는 것이 가장 좋겠죠. 혹시 조금 부담스럽다면 깨끗이 씻은 포도알을 통째로 갈아 주스로 먹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더 맛있는 포도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이가 크고 알이 굵고 알과 알 사이의 공간이 촘촘하게 밀착되어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포도 표면의 흰색 가루는 과분으로 많이 묻은 포도가 더 달콤합니다. 포도는 쉽게 무를 수 있으니까요. 비닐이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좋지만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수록 단맛은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오늘의 알쏭달쏭 식생활, 포도를 먹을 때 포도 껍질과 포도씨 모두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쏭달쏭 식생활. 요즘 간식으로 옥수수 쪄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옥수수 수염의 수가 옥수수 알맹이의 수와 똑같다고 하는데요. 옥수수 수염 한 올 한 올이 옥수수알 하나하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 참 신기하죠? 수염은요, 말린 후 물에 끓여서 차로 마시고 알맹이는 쪄서 맛있게 먹는 등 대표 간식 옥수수 알차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 앞으로도 다양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